최근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의 좀 움직임들을 놓고 보자면 나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헤매는 모습입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그게 참 문제죠. 특히 코스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좀 불안감을 좀 갖게 될 정도로까지 코스닥 상황은 썩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1.6% 넘게 장중 대폭락이 나올 정도로까지 분위기가 한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금년도 나스닥은 현재 조금씩 신압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현재 아주 화려하게 갱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런 식으로 갱신을 하면서 어느덧 금년 나스닥의 상승률이 5.4%나 된다는 거죠. 코스피도 만만치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비슷한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4%고요. 오늘까지 합친다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코스닥이 가장 못 나가는 시장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코스닥이 현재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스닥의 종목 구성과 우리 코스닥의 종목 구성이 다르다는 거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또는 현재 구글, 지금은 알파벳으로 바뀌었죠. 알파벳이라든가 또는 현재 넷플릭스, 아마존, 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업체들이 현재 나스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또는 현재 하이닉스나 또는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코스닥에 있는 경우이죠. 당연히 그들 종목이 잘 나가니 나스닥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는 당연히 코스피에 있지만 코스닥에 있었던 네이버나 또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 코스피로 빠져나왔죠. 화장품주들도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현재 속칭 험한 말로 코스닥은 뭐 잔챙이만 남았다는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까지 코스닥은 IT 내지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업체들끼리 모여진 일종의 마이너리그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그런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종목 구성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요점은 조금 작년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2015년도 당시 1월달, 7월달 당시 코스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 코스닥의 상승 배경에는 나스닥이 뜨니까 코스닥에 뜬다는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은 10.4%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무려 44.3% 초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증시가 바로 코스닥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코스닥 그 당시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1년 넘게 겪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측면. 밸류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점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나스닥의 주요 종목별 PER로 따지겠습니다. 주가 수익배율로 따지면 15배 내지 25배 정도 그 범주 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의 유명 주요 종목들의 이제 PER 현재 지금 구간은 기본적으로 30배 다 넘어가죠. 30배 내지 많게는 70배, 100배. 어떤 경우에는 뭐 적자 기업들은 PER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PER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PBR도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밸류 측면에서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작년에 이제 코스닥 붐이 일어나면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으로 코스닥이 그 후유증으로 계속 다른 증시에 비해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기관들의 이탈 문제도 좀 심각하죠. 작년 12월까지 그래도
혹간 순매수를 했던 그들이 금년 1월부터 지난달 8월 달까지 그리고 9월 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단 한 번의 예비도 없이 매월 매도를 하고 있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8월 말까지 무려 3조 7천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그렇고, 또 펀드 쪽으로 보더라도 그전 대형주 위주의 주식형 펀드 쪽도 판매가 나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 위주의 액티브 펀드 쪽도 상당폭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금년 들어서 벌써 1조 4천억 정도의 환매가 액티브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중소형 펀드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맞춰 현재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는 구도에 몰려 있다는 것이 또 배경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운영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냥 종목 위주의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액티브 펀드, 액티브식 운영 쪽에서 지금은 시장을 추종하는 이런 그냥 패시브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것은 현재 지난 2분기까지 코스피의 종목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분기 실적 대비 사상 최고입니다. 그것이 3분기, 4분기까지 연장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2분기 실적도 애매한 가운데 3분기, 4분기 실적 좀 막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다 하는 것. 그나마 오늘 좀 낙폭이 줄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선물 옵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많이 흔들려서 그 다음날, 즉 내일부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그 반등세가 나오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전처럼 작년 상반기죠. 때처럼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